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가 갈수록 비글로벌 행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렇게 큰 곳에서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스피커로 서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5년 차가 되는 스타트업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공유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처음 오면은 입구 앞에 있는 낡은 포스터가 있어요. 이 포스터는 제가 처음 창업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디자이너다 보니까 포스터를 굉장히 만들고 싶었는데 회사에 돈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자본금을 모으고 시작한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금은 CF를 맡고 계신 저희 이제 박일환 이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제가 포스터를 한 장 찍고 싶다. 근데 이게 3만 원 정도 된다. 그랬더니 저희 박 이사님이 진지하게 정말로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포스터를 뽑아서 킹코스에서 뽑아가지고 왔던 포스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전하거나 확장할 때마다 가장 회사를 들어갈 때 입구 앞에다가 이걸 놓고 있죠. 저희 처음에 창업했을 때 팀이에요. 근데 완전 처음은 아니고요. 그나마 한 7, 8개월이 지났을 때였고요. 저는 배달의 민족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낯선 때였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저는 그냥 스마트폰,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다길래 아이폰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배달 음식 시킬 때 쉽게 전화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이 프로젝트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 다니고 있었고 저녁에 주말마다 네이트온이나 쉐어드 스크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6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6명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런칭을 하게 됐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희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창업인지 몰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였던 게 거의 한 7개월, 8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이때까지 뭐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끔 여쭤보세요. 처음에 투자팀을 어떻게 모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오는데요. 저희 이렇게 돼요. 제가 있고요. 저 뒤에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아까 얘기한 우리 재무 담당 CFO인데요. 제 중학교 때 친구인데 저한테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가르쳐 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랑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회에서 알고 지냈던 동생이었고요. 그 동생의 고향 친구, 그리고 이쪽 끝에도 그 동생의 고향 친구,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아름아름 알고 지냈던, 그리고 여기 사진이 빠져있는데 저희 친형이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형이 사진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 사진은 안 나왔는데요.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어떻게 팀을 모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업팀은 각자의 개인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중학교 때 친구, 뭐 이런 고향 친구, 이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럴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창업을 하기 전부터 쌓아왔던 그런 관계들, 개인적인 역사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요. 최근에 마루 180이라던가 뭐 디캠프라던가 여러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창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선배의 CEO 방이었어요. 원래 혼자 쓰는 방인데 6명이 들어가서 조그맣게 쓰고 있었고요. 책상을 짜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반적인 책상을 갖다 놓기에도 굉장히 좁아서 저희가 합판으로, 요만한 넓이로 해서 삥 둘러서 합판으로 책상을 짰었던, 그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6명 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같이 꿈을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때 창업했던 멤버 6명의 평균 키가 170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왔던 저희 CTO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윤현준 CTO님이라고 계신데요. 키가 190이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비 쪽과 간달프의 만남, 거의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우리 서비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들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란 서비스 이름이나 우한형제들 같은 회사 이름 같은 것들도 이게 처음부터 그냥 회사라고 생각했으면 짓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벤처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만나자고 했는데 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회사 이름도 짓고 명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노래들을 듣고 있었고, 용감한 형제라는 이름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회사 이름들, 삼성, LG 같은 이니셜을 딴 거라던가 한자 두 자를 모은 이런 것보다는 용감한 형제, 신사동호랭이,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작곡가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름이 굉장히 영감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없지? 해서 용감한 형제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패러디했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브로콜리 너마저 CD 그 로고를 따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옆에 브로콜리 너마저 CD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나서 이게 굉장한 히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 하다 보면 되게 작은 사소한 결정들로 인해서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알려지는데도 좀 많은 기여를 했던 게 한나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달앱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 서비스는 지금 월간 한 500만 건의 주문량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달에 900억 정도가 저희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회사의 구성원은 19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저는 얘기하는 거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숫자를 얘기해야지만 그때부터 집중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한나체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 한나는 제 큰딸 이름이에요. 배달의 민족 한나체는. 그래서 가장 이제 사업을 하면서 기분 좋고 뿌듯했을 때는 이럴 때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갔는데 어린이 장난감 대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장난감 대전 포스터가 한나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제 둘째 딸이 있는데 주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체만 개발했다라고 하면 또 혼날까봐, 주아한테 혼날까봐 주아체를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 주아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서 쓰고 계시죠. 지금 알바몬에 나왔던 저 서체가 주아체고요. 캔디크러쉬 사가, 캔디크러쉬 그 게임에 나오는 이 서체도 주아체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앞에 와가지고 비글로벌 행사장을 잠깐 둘러봤는데 저희 주아체를 쓰는 이런 전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방법, 이지고와 함께 시작하세요. 저희 주아체를 예쁘게 써줘서 저도 한번 광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든 글꼴이나 서체들을 다른 사람이 쓰거나 이럴 때 저기 보면은 소가 주점은 지금 대학교에서 축제하는데 거기 전단지예요. 저희 서비스 UX를 그대로 따라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의 고객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느낄 때마다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평균적인 사고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스타트업에서 많은 공식들이 있죠. 린 스타트업, 빠르게 도전하고 빠르게 실패해보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개발 방법 보면 애자일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로 투 원이라고 완벽하게 독점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감을 얻으시고 저도 사실 그런 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지만 이미 책으로 나오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력이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들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서 자기만의 독특함, 자기다움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들을 예, 한참 성장기에 했던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게 굉장히 베스트 사례로 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사고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해보는 것,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자일 방법론이라든가 린 스타트업이라든가 제로 투 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나오자마자 거의 몇 개월 사이에 한 100여 개의 배달 앱이 나왔고요. 실제로는 저희 서비스보다 먼저 나왔던 서비스도 있었죠. 2달 전에 나왔던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희 그 개발하고 있던 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우리랑 똑같은 서비스가 나왔다.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서비스를 우리 그냥 하다가 개발하다가 중간에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다시 한번 회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어차피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 이런 류의 서비스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 한번 더 만들어 보자. 우리가 생각한 거니까 결국의 결과물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죠.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사실은 스타트업, 창업은 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창업은 다르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이 있기 전에 마이스페이스가 있었고요. 구글이 있기 전에 야후가 있었고요. 네이버가 있기 전에 신만이, 미스터찬이 이런 검색 사이트가 있었죠. 우리가 창업을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하고 있으면 저거 벌써 누가 하고 있어. 나는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하다면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책을 보고 있는데 맹자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밖에 적기 없고 우환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예.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경쟁, 적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쟁 상황에서 놓이게 될 텐데요. 맹자가 한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운이 많이 좋은 편이에요. 좋은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고 작년에는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도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부사장님이 제가 하는 일을 보고서 너 이런 거 하면은 VC를 만나봐야 돼. 그래서 VC가 뭐예요? 라고 벤처 캐피탈의 약자라고 그때 이제 처음 얘기해줘서 벤처 캐피탈을 만나봐야 되는구나 해서 소개해준 게 자기 후배 중에 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만난 분이 보넨제스의 강석훈 이사님이었어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네오이즈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장병규 대표님이 만든 펀드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지내고 있다가 그분들이 또 소개해 주신 분이 알토스의 한킴 대표님이었고요. 그렇게 하나씩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와의 관계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투자에 대한 목적으로도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와의 관계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와 창업자의 마지막 자자가 놈자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 투자는 창업하는 놈이겠죠. 예, 사람을 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자가 투자자를 만났을 때 돈줄 정도로 생각하고 만나면 투자자들도 그걸 바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냥 돈이 필요해서 나를 저기 하는구나. 그러면은 투자자도 가볍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투자해서 몇 배 정도는 벌어야지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인간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저희는 투자를 진행할 때마다 운이 좋게도 투자가 그래도 잘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중간에 한번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언론에 공개도 안 됐고 많은 분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힘든 과정도 있었고 했지만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내고 났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시했던 팀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왜 겁이 났어요.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그렇다고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불렀던 분도 아니고요. 그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께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토스에서 투자를 받고 알토스에서 다시 소개를 줘서 만난 곳이 골드만 삭스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연히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만나게 됐고요. 한킴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러 갔다가 골드만삭스의 관계자분이 배달의 민족 요즘 어떠냐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투자에 해볼 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투자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GS 투자팀에서 방문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대한민국 대기업인 GS에서 우리 쪽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킴 대표님께 알토스 한킴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서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니 많은 자금을 운용할 테니 GS의 자금도 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킴 대표님께 우리 그 주주 명부에 골드만삭스라고 투자를 받으면 골드만삭스라고 들어가나요? GS라고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골드만삭스라고 들어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명함을 처음 딱 봤더니 GS가 골드만삭스의 약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푸드테크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다음으로도 훨씬 더 커질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배달이 굉장히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큰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이런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 오브 시뮬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런던을 기반으로 해서 저스트잇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도 있고 푸드판다, 그다음에 중국의 으얼러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5개 회사는 이미 수조 원대 회사이고요. 그중에 그룹 오브와 저스트잇은 이미 상장화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저스트잇입니다. 한국의 그룹 오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버와 아마존 같은 우버 프레시, 아마존 프레시, 그다음에 구글 쇼핑 익스프레스 같은 것도 있고요. 엘프, 그다음에 인도의 조마토 이런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IT와 푸드의 영역에서 두 가지가 겹쳐하는 지점에서 푸드를 IT로 혁신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옐프도 비슷한 영역에 있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이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사가 나가는데요. 덤앤더머스라는 전기배송, 신선 제품 전기배송 회사를 저희가 같이 한가족으로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권대장이라는 서비스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식권대장은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식권 문화가 있죠. 종이 식권에 이것을 해결하는 회사이고요. 라인 와우 같은 경우는 라인과 함께 일본에서 배달의 민족을 또 한 번 도전해보는 역할입니다. 푸드테크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테크를 이용해서 푸드 쪽을 혁신한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꾸 기자님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토 서비스의 선두주자 배달의 민족으로서 오토 서비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첫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토 서비스가 뭐예요? 였어요. 왜 저한테 오토 서비스를 물어보죠? 오토 서비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핀테크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핀테크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금융혁신, 파이낸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왜 자꾸 우리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자꾸 규약될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의해보자, 우리 산업을 정의해보자 해서 만든 게 푸드 테크입니다. 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나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나 스스로를 정의 내리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정의당한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비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1980년도에 1.5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1.5조고요. 물가 상승률로 하면 지금 5조가 좀 넘는 회사가 되겠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장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랬고 모든 사람이 집중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딜까 하실 거예요. 바로 애플입니다. 예, 1980년도에 1.3조에 3빌리언에 상장을 했는데요. 35년이 지난 지금 이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면 이미 쿠팡이 5조를 넘었다라고 하고요. 저기 어제 우버가 한 50조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게 계속 숫자거든요. 얼마에 투자 받았냐, 얼마 밸류에이션이냐, 지표는 어떻게 나오냐, MAU는 얼마냐, 고객은 어떻게 되냐, 그 숫자들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숫자들은 30년이 지난 후에도 정말로 중요할까? 누군가 기억해주는 숫자일까?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애플이 혁신했던 퍼스널 컴퓨터,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30년 뒤에 무엇으로 기억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서비스가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비전은 푸드테크라면은 우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전입니다. 저는 30년 뒤에 이런 회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에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든 회사였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오면은 이런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죠. 네, 저희는 이런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 좀 더 즐겁게 일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우한 형제들 정말 다 행복하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되게 힘든 친구들 되게 많고요. 아침마다 9시 출근 제가 꼬박꼬박 챙겨서 되게 힘든 친구들도 많고 사실 야근도 많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문화들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 언론에도 공개됐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지망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약자고요. 어떤 걸 하냐면요. 본인 생일과 배우자 생일, 양가 부모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들의 생일을 챙겨서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요. 당일날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복지제도지만 많은 회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복지제도로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는 정말 너무 생소했어요. 그때 스트롱벤처스의 백이용 대표님이 스타트업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스타트업이라는 말은 사실 거의 쓰지 않았고요. 벤처라는 말을 썼죠. 2010년도에. 스타트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 우리 산업 분야를 규정하고 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기업 문화다. 아니 아직 5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무슨 기업 문화를 얘기하고 좀 당돌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가끔 듣기도 해요. 니네 좀 뭐 하는데 이런 걸 해. 아직 크지도 않은 회사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스타트업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작지만 당돌한 생각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꺼리거나 어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진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당돌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만 잘한다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디자인만 잘한다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당돌한 생각 안에서 기술과 UX,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뒤쪽에는 스타트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작게 하신 분들 이제 한참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쇼핑몰에 반팔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남긴 명언 같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알바생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더 멋진 혁신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